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야외에 나와서 제가 좀 리조트에 놀러 나와 있는데 야외에서 좀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제 주 업무가 있고 제가 전업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 업무도 있고 이제 뭐 부캐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골프를 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또 하고 있는 어, 성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요즘에 사실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미국장도 그렇고 미국장이 뭐 하루는 뭐 3% 오르고 하루는 3% 내리고 어저께도 거의 또 오랜만에 또 그저께인가요? 한 2, 3일 전에 또 급등을 했다가 또 어저께는 또 급락을 하고 테슬라도 심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슬라도 거의 10%씩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01달러에 매수를 또 몇 주 걸었었는데 또 그것도 매수가 될 정도로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새 소리도 여러 제 유튜브들 보니까 이렇게 ASMR이라고 해서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경치 사진과 함께 풍경과 사진과 함께 뭐 음악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 걸 보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오늘은 뭐 제 얘기와 함께 투자 얘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와 LNF를 그 수직 기아라 이 밸류 체인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테슬라가 요즘에 굉장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 테슬라 주가가 거의 제가 한 100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수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분명히 어, 몇 년 전에 이렇게 테슬라를 처음 타보고 이게 굉장한 차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거에 따라서 테슬라가 굉장한 차라는 걸 느꼈고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 장기적으로 분명히 테슬라 시장이 오겠다라고 몇 년 전에 그 예상이 됐었지만 그래서 뭐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지만 이 미국 주식이라는 게 이 세금이 큰 규모로 하게 되면은 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22%씩이나 떼는 그러는 악조건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에는 막 엄청난 수량을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이 1000% 수익이 났던 거죠.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제가 뭐 1000만 원을 넣었으면 거의 뭐 1억이 넘게 내서니까 수익만 해도 거의 1억이 넘었었죠. 막 예를 들면 1000만 원만 넣었어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가 좀 요즘에 또 다시 어느 정도 수익률은 줄어들고 있겠지만 수익액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익률은 그냥 사실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제가 뭐 1000%인 것들을 캡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뭐 자랑용도 에는 나 1000%나 수익을 했어. 난 대단한 장기 투자자야.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자기 자산에는 큰 영향은 없죠.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한들 1억을 먹었다 한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좋죠. 1억을 먹었으면 예를 들어. 그래서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테슬라 이게 제가 사실 존리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뭐 뻔한 얘기만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호불호가 갈려 있는 어, 사람인데 동학개미 운동 애창시자라고도 하죠. 근데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뭐 정통 투자자를 가치 투자자를 뭐 그러니까 지향을 하는 이런 단기 투자자라든지 뭐 기술 투자자라든지 이런 차트 투자라든지 그런
뭐 변칙적인 투자라기보다 저는 정통 투자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좀 그만큼 보수적이기도 하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이런 존리나 이런 사실 요즘에는 뭐 뻔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있지만 뭐 그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일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 궤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존리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존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CEO의 그런 뭐 성품이나 이런 추진력이나 이런 자질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CEO가 이상한 사람이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왜냐면 동업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동업을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랑 동업을 해야 된다. 어, 라고 보게 되면은 뭐 혹자는 야 그렇게 불안한 투자자 그 CEO랑 어떻게 동업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 테슬라처럼 일론 머스크처럼 혁신적인 투자자랑 이렇게 동업을 하는 거는 대단한 기회다라고 해서 뭐 그런 조건 CEO의 적합성을 존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호불호가 좀 갈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실 엮여 있는 부분은 불안하긴 하죠. 물론 이제 그 테슬라를 맨땅에서 여기까지 세상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만든 데까지는 대단한 천재성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요즘에는 좀 약간 관종 느낌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리스크다. 뭐 이런 도치코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트윗을 했었죠. 이런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런 인력 감축 얘기를 했죠. 10% 인력 감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물론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테슬라는 거의 10% 이상 빠졌습니다. 참 약간 일론 머스크가 뭔가 공매도를 하는 것 같은 자기 주식을 올리기도 하지만 자기 주식을 자기가 내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까지 있다고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그 발언으로 10%씩이나 거의 떨어뜨린 거나 다름없죠. 다만 왜냐면 혁신 그런 성장을 매년 지금 50%씩 두 배씩 생산량을 어, 해야 되는 기업이 오히려 인력 감축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엄청난 사실 어, 완전히 그 패닉적인 시장의 패닉을 불러올 정도의 이슈이기도 하죠. 그만큼 뭐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시장이 굉장히 쇼크적인 의미였다. 다만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요즘의 발언들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런 대통령과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약간 일론 머스크가 경제 위기를 더 부추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물론 이 테슬라에 대해서 끌고 오는 그 정보들이나 이런 니켈, 탄광, 원자재부터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이 머스크로서는 이 원자재 시장과 그 굉장한 그 차량 데이터, 여행 데이터 이런 차량 데이터에서 수집해 오는 여행 데이터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키로수에 대해서 키로수가 뭐 준다든지 뭐 이런 차량에서 수집해 오는 데이터들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 것부터 원자재 시장에서 직접 개입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리세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로 이렇게 시장을 부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머스크 그 바이든의 반대되게 지금 지지율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바이든이 싫어하는 발언이죠. 사실 이 리세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터뷰에서 물어봤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에 어떤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리세션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포드도 이렇게 전기차 많이 만들고 스텔란티스도 많이 만들고 인텔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하고 있다. 근데 뭐 일론 머스크는 뭐 달 우주 탐사선 잘 되길 바란다. 굿럭 뭐 이렇게 얘기했죠. 약간 좀 비꼬면서 얘기했죠. 이렇듯 약간 정치적인 의미도 사실 있는 것도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리세션이 진짜 걱정돼서 이렇게 감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만 이제 이런 사무직 같은 거 외에는 생산직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이 기가 팩토리를 여러 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기가 팩토리를 확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장직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뭐 어,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글들도 올렸듯이 이렇게 잉여 인력에 대해서 사실은 이 디스를 하고 감축을 하겠다는 거지 이 전체적인 인력을 줄이겠다는 생산적 인력까지 줄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아닌데 조금 과학대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다시 이 주가가 또 많이 빠지자 또 약간 확대 해석이 되자 리세션이 또 절대적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발언으로 해석되자 이렇게 또 인력 감축을 뭐 무조건 하겠다라는 것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자 이렇게 음, 또 다시 그것까지는 아니고 현장직은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습 발언도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지금 이런 발언들이 사실 테슬라의 근본 경쟁력을 흐트러뜨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멘탈 관리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게, 막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이 차량 자체에는, 이런 로드맵 자체에는 에너지도 사업도 하고, 이 자율주행되고 끝판왕이고 이런 스타링크도 하고 우주도 하고 다 사업 뉴럴링크도 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하는데 이런 CEO가 이렇게 한 방씩 터쳐들어 정치적으로까지도 엮여 있는 거 보면 관종은 뭐 괜찮지만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CEO가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업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CEO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 근본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LNF나 이런 배터리 업체 소재에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를 좀 더 말씀드리면 LN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사실은 금요일에는 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뭐 3, 4%씩 4% 사실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 어느 정도 저는 리바운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됐고 그 전에 미장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4%나 떨어져서 약간 장기 투자자지만 저도 요즘 말씀드렸듯이 이를 뭐 시황을 자주 말씀드린 입장으로서 당연히 어느 정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됐지만 마이너스 나니까 약간 어, 뭐랄까요 좀 기분이 좋지는 않긴 합니다. 근본적으로 떠나서 이렇게 하루하루 주식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로서 이렇게 오르고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고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힘들다라는 생각. 저도 역시도 힘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장기 투자로서 저는 원래 사실은 막 자주 이렇게 주가를 본다든가 하는 건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좀 최대한 여러분들의 심정도 느끼고 뭐 저 역시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정을 느끼기 위해서 자주 보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산이 말씀드렸듯이 거의 최고치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하면은 20억 이상을 저 한번 찍어 보고 싶은데 항상 그 선에서 또 다시 또 내려가고 또 다시 왔다가 또 내려가고 물론 이거 굉장히 행복한 그런 고민이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실 거예요. 지금 다른 섹터들은 아예 말씀드렸듯이 풍비박산 나고 반도체를 주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제 친구도 거의 역대 최저가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의
상단 밴드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욕심은 끝도 없듯이 이렇게 굉장히 고비고비 올라왔을 때 또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산을 넘어야지 좀 더 마음도 편하고 할 텐데 그 총액의 기준, 제가 상상하고 있는 기준에 항상 올 때쯤이면 내려가고 올 때쯤이면 내려가고, 그래서 개미들이 뭐뭐 할 걸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미분들이, 제 친구들이, 저 역시도 그랬지만 뭐뭐 매도할 걸, 매수할 걸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뭔가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비싸도 안 들어가는. 물론 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미가 제일 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인 부분은 시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기관처럼 급하지도 않고 한 번에 빠른 수익을 뭐 1개월 안에,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그런 한정된 기간 속에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미들의 특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번에 들어가긴 하지만 좀 분할 매수를 하는 많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기는, 고민이 되면 무조건 사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일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오늘 사도 되나요? 이런 것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최저의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 그럼 당장 사라. 일단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더 좋아하면서 또 사고, 또 더 떨어지면 더 많이 더 좋아하면서 사고, 이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경지까지 와야지 진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강조를 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뭐 또 주저리 얘기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죠. 지금 새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제가 나중에 또 라이브도 하고 싶고, 어느 정도 지금 너무 부족한 구독자 수지만 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또 이런 투자 콘텐츠 말고 여행이나, 제가 좀 있으면 또 사실 테슬라 S하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사실 포르쉐 타이칸도 주문을 하려고 있고, 약간 플렉스라고 좀 좋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저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로 지금 보고 있는 어,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처음 몇 년 전 남들보다 더 빠르게 테슬라도 S를 타봤죠.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샀던 거고, 제가 주문하고 있는 거는 테슬라 S하고 테슬라 X를 주문을 한 상태고, 지금 1년 반이 지금 넘었는데도 플레이드 버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리프레시 해가지고 페이스리프트라고 국내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사실 지금 뭐 체감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아니고 사실 그거 문제도 있고, 테슬라는 그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덜 하지만 이런 리프레시,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차량이 일부 뭐 인테리어 장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수급이 안 돼서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몸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 근데 그 부분은 300km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차지만, 스포츠카로서 멋있는 차지만 지금 뭐 많은 오랜 키로수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뭐 이런, 저는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더 제가 생각하는 이상 되면은 뭐 2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여러 대를 끌고 싶은 게 제 위시리스트긴 합니다. 여러분 뭐 다들 상상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을 뭐 2대 이렇게 구매해서 좀 자유롭게, 뭐 내가 어떨 때는 뭐 2차, 어떨 때는 2차, 비가 오면 2차, 오늘 가족들이랑 나가면 2차, 나 혼자 나가면 2차, 뭐 이렇게 재밌는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야외에 나와서도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면서 뭐 생각 정리를 또 하기도 하고요. 제가 항상 연말에 제가 이게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맨날 종목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실 매일매일 종목 얘기할 게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원래 제가 주말에는 이번 주말에는 주식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공부할 것들이 많이 밀려 있고 리포트도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금요일 날 LNF 예상 대비 떨어졌지. 이래서 참 저도 역시 개미지만 개미가 예상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게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원래 예상을 했었던 거는 어 자사주 매각을 하는 뭐 5일에 걸쳐서 했죠. 20만 주씩. 그랬을 때 4일째, 5일째, 4일째는 내렸다가 5일째 좀 올랐다가 살짝 반등하면서 6일째 이제 어제 금요일이죠. 그때 좀 팍 오르면서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커녕 오히려 더 빨리빨리 어, 매각하게 한 4일째부터 오르고 5일째 오르고 6일째 오히려 내리는 이렇게 또 매크로가 요즘에 워낙 많이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어, 음,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생각을 실제 실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도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또 공부를 많이 하려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가져오고 왔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또 방송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여행 와서 또 공부를 할 것을 준비를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요일날 오늘은 방송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오늘은 뭐 밖에 나와서 여행 왔지만 가족들이랑 여행 왔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기 보이시나요? 골프 카트가 지나가고 있네요. 골프 다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굉장히 트렌드가 어린 분들도 누구나 할 거 없이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골프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골프 치는 것을 제일 가장 좋아하고요. 여행 오는 것을 가족들이랑 특히 여행 오는 것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뭐 물론 LNF는 사실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테슬라와 LNF의 상관관계를 걱정을 하시는데 테슬라가 오르면야 LNF가 올 확률이 더 높긴 하죠. 근데 다만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700대에 와 있지만 LNF가 이렇게 상단에 와 있는 거는 이 테슬라 본업이 그래도 계속 잘 생산량에 큰 차질이 없이 잘 되고 있고 특히나 LNF가 공급을 하고 있는 어, 양극재 NCM에는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 큰 테슬라가 흔들려도 잠깐 그 생산량이 좀 부족해도 충분히 LNF의 캐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영향을 안 받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1200달러에서 지금 700달러 왔지만 LNF 주가는 거의 상단에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야, 어떻게 테슬라 주가랑 이렇게 정비례하는데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냐 하게 하는 그 기저에는 이렇게 LNF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테슬라가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생산량이 조금 내려왔지만 예상치 대비 오늘 원래 1500만 대 이상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들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의 양극재는 충분하게 어, 공급을 하고도 부족한 쇼테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주가가 이렇게 상단에 있다. 앞으로는 만약에 LNF가 테슬라가 더 상향되고 기가 팩토리들이 여러 개 다시 뭐 2분기에 이슈기 때문에 상하이는 이렇게 다시 회복되면 LNF도 더 증설 리즈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다시 또 잘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예전에 걱정했었던 거는 테슬라가 오히려 LNF보다 더 가면 어떡하나. 왜냐면은 제가 테슬라보다는 LNF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LNF의 수익률이 더 좋아서 음,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LNF의 수익률이 테슬라의 수익률보다 음, 어느 정도 좋아서 왜냐면은 그 LNF는 더 많이 탔지만 올라갔고 LNF는 테슬라는 더 많이 수량을 가져갔지만 끝에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50% 끝에서 50% 내리면 많이 내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뭐 머스크 걱정은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장기 투자자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제 떨어지면은 600달러대는 조금씩 계속 살려고 물론 경제 위기가 오면 다 박살나겠죠. 그런 부분은 항상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확률적으로 아직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그 회복을 한번 하고 뭐 900달러, 1000달러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시 내려오더라도 1년이든 1년 이내에 뭐 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LNF도 걱정 안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단기적인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뭔가 외국계든 어느 기관이 이렇게 그 JP 모건이나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 리세션을 걱정하듯이 실제로 외국계도 당장 이런 리세션이 걱정돼서 그 폭락이 걱정돼서 그렇게 회수를 하는 기관들도 있겠죠. 저처럼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이 안 맞춰줘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원래 밥 먹으러 갈 텐데 제가 시간이 좀 늦었네요. 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또 2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오늘 원래 여유있게 좀 촬영하려고 했는데 또 이따가 나중에 또 내일도 한번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한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 할게요.